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라이트 유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CD는 백라이트를 필요로 하죠. 반면에 OLED는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라이트 유닛에는 램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기에는 CCFL, 콜드 캐소드 플로레스드 램프죠. 형광등 같은 건데 이런 게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관은 하얀색의 관이 보이는데 여기서 흰색의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된 걸 직화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확산판이 있어서 빛을 골고루 전 면적에서 유니폼하게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CCFL을 사용하는 그러한 백라이트가 되겠고요. 이러한 CCFL은 지금은 다 LED로 바뀌었습니다. LED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LED는 이렇게 LED를 쭉 배열을 시켜서 빛이 나오도록 합니다. 여기 앞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여기도 흰색의 LED가 쭉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는 좀 밝은 색이죠. 여기는 어둡고요. 그래서 LED를 이렇게 2차원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혹은 아예 빛이 안 나오게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건 앞에 CCFL과 마찬가지로 직화형이라고 합니다. 직화형. 이 직화형하고 다르게 엣지라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엣지라이트. 스크린에 화면의 가장자리에만 광원이 있는 것이죠. 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있는 빛이 이 도광판을 따라서 빛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빛을 진행을 하면서 위로 조금씩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엣지라이트 방식이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CCFL 램프죠. 램프가 있고 라이트 가이드, 여기 이제 도광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광판이 있고 여기서 CCFL에서 나온 빛이 도광판을 따라서 전반사를 하게 됩니다. 전반사를 해서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냥 놔두면 바깥으로 옆에까지 가서 나오게 되는데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산란이 되는 그런 점들을 두게 되면 이 산란에서 산란 정극에서 산란이 돼서 이 산란 패턴이죠. 산란 패턴에서 빛이 산란이 돼서 위로 나가는 빛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뒤로도 나가는 빛이 있겠죠. 뒤에서 나가는 빛은 앞으로 반사가 되도록 리플렉터, 반사판을 둡니다. 지금은 이 CCFL, 이게 전부 LED로 교체가 됐습니다. LED로 교체가 됐죠. 그리고 이 빛이 전 화면에서 균일하게 하얀색으로 밝기가 균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산 시트, 빛이 균일하게, 밝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합니다. 프리즘 시트도 많이 씁니다. 프리즘 시트. 여기 프리즘 시트. 프리즘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빛이 앞으로 나가도록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은 앞에서 화면을 보게 되니까 옆으로 가는 빛은 사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한 빛들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전면 휘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프리즘 시트를 대개 이렇게 두 장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좌우를 모아주고 여기는 상하를 모아줘서 전체적으로 전면에서의 휘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밝기를 향상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리즘 시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FL, 이 광원 CCFL은 램프에서 사방으로 빛이 나오니까 이 리플렉터, 반사판이 있습니다. 요즘 다 LED로 바뀌었죠. 외부 가이드가 이렇게 세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세기 모양으로. 그래서 보시면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좀 두껍고 갈수록 얇아져서 끝부분은 얇죠. 이러한 모양의 도광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확산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시트 두 장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전면으로 밝기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프리즘 시트를 BEF라고도 합니다. Brightness Enhancement Film이죠. 밝기를 향상시켜주는 필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EF라고도 합니다. 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프리즘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프리즘 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검은 점선처럼 이게 정면이죠, 정면. 그리고 옆으로 갈수록 빛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프리즘 시트를 사용하게 되면, 즉 배포 필름이죠, 사용하게 되면 전면의 희도가 향상이 되고 가장자리는 반대로 희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즉 가장자리로 옆으로 갈 빛을 앞으로 모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즘 시트의 역할이 전면 희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 배포 필름, Brightness Enhancement 필름 외에 디배포 필름도 사용을 합니다. Dual Brightness Enhancement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평강 빛의 사용 효율을 올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PCF라고도 되어 있는데 PCF 폴라리제이션 컨버전 필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LCD는 평광판을 사용하죠. 그래서 첫 번째 평광판에서 백라이트 나온 빛이 첫 번째 평광판을 거치게 되면서 선평광이 됩니다. X, Y 두 성분 중에서 일렉트릭 필드죠. 빛의 일렉트릭 필드 X, Y 두 성분 중에서 한 가지 성분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의 빛은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50%를 반사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반사시켜주게 되고 반사된 빛이 뒤에서 다시 전면으로 반사가 될 동안 일부 평광의 회전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이 평광판을 통과하게 돼서 빛의 사용효율을 올려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한 30%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희도를 다 올려주게 되죠. 그래서 PCF란 필름, 폴라리제이션 컨버전 필름. 그래서 LCD는 평광을 이용하는데 평광판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한 가지 방향, X 성분 혹은 Y 성분만 골라내게 되니까 나머지 성분은 손실이 생기는데, 그러한 빛을 반사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필름입니다. 반사된 빛은 다시 앞으로 올 때 일부가 평광의 변화가 생기고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LED를 사용하게 되면 로컬 디밍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F를 사용할 때는 전체의 밝기는 균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LED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특정 부위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검은색일 때는 빛을 꺼버리는 게 낫겠죠. 계속 빛을 켜두게 되면 소비 전력만 증가합니다. 그리고 LCD는 일부 조금 빛이 셉니다. 그래서 블랙일 때 완전한 블랙이 되기가 어렵죠. 그럴 때 아예 백라이트의 빛을 꺼버리면 확실하게 블랙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로컬 디밍의 효과입니다. 로컬 디밍의 효과. 그래서 이 왼쪽의 반은 로컬 디밍을 하지 않은 경우, 오른쪽의 반은 로컬 디밍을 한 경우인데, 이 블랙 화면이 이 로컬 디밍을 하게 되면 블랙이 아주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LCD를 사용하게 되면 LCD는 블랙일 때 빛이 뒤에 백라이트가 환하기 때문에 일부 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밝은 블랙이 되죠. 이럴 때 뒤쪽의 빛을 다 꺼버리면 완전한 블랙이 구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좋은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로컬 디밍을 하지 않았을 때, 백라이트가 전체적으로 다 균일한 밝기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하고 밝은색의 대비가 떨어지게 되죠. 자, 뒤에 백라이트를 로컬 디밍을 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밝게 해주고 이런 쪽에 LED는 다 꺼버리는 거죠. 빛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블랙을 구현할 수가 있고 훨씬 생동감 있는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레이시오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검은색일 때는 LED를 꺼서 블랙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밝을 때는 확실하게 밝게 해서 더 밝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 컨트라스트 레이시오가 증가하게 되죠. 자, 브라이트니스 다크 블랙일 때
다크. 자, 브라이트니스, 화이트, 이 B가 콘트라스트 레이시오인데, 이 다이나믹 콘트라스트 레이시오는 패널 자체만의 콘트라스트가 아니라 백라이트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콘트라스트 레이시오, 대비비죠. 이걸 우리가 다이나믹 콘트라스트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큰 대비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다이나믹 컨트롤 레이시오를 얻을 수 있는 이 로컬 디밍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자, 이게 원래 보여줘야 될 화면이죠. 이럴 때 백라이트는 어떻게 밝기가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래쪽 사진입니다. 이 어두운 부분은 백라이트도 어둡게 해놨습니다. 어두운 부분 어둡게. 자, 이 밝은 부분들은 백라이트도 밝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은 확실하게 다크를 잡아주고 밝은 부분은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로컬 디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비 전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컨벤셔널 LED BLU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 화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라이트가 밝기가 변화되지 않고 항상 같은 밝기로 켜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소비 전력은 193W로 일정한 거죠. 그렇지만 로컬 디밍을 하게 되면 이 검은 부분은 이렇게 백라이트에서 빛을 어둡게 해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 전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118W. 만약에 전체가 다 검은색이 되면 거의 제로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로컬 디밍의 또 다른 장점이 됩니다. 자, 여기도 로컬 디밍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인치 울트라 슬림 로컬 디밍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왼쪽은 로컬 디밍을 하지 않아 백라이트가 항상 같은 밝기로 켜져 있는 경우. 자, 오른쪽은 검은 부분은 LED를 꺼버리는 겁니다. 밝은 부분은 켜고 그렇게 되면 다이나믹 레이시오도 우리가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 블랙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소비 전력을 비교해 보면 56W 일반적인 경우 79W에 비교해 보면 소비 전력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로컬 디밍의 장점입니다.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밝기만 조절한 게 아니고 색깔까지 맞췄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로 녹색이 많죠. 그래서 녹색, 그러니까 여기서 뭐 레드라든지 블루는 다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밝기를 조절하게 되면 RGB를 다 균일하게 밝기를 조절해서 G도 빛이 나오고 B도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색깔을 맞추게 되면 녹색일 때는 레드와 블루를 아예 꺼버리면 되죠. 추가적으로 더 소비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의 순도도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린만 켜서 그린만 통과하게 되니까 색순도도 훨씬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이렇게 2차원적으로 배열을 하고 화면의 밝기하고 연동을 해서 밝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이거는 좀 비교적 덤성덤성 LED가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LED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비교적 넓습니다.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다이렉트 라이트, 직화형이죠. 직화형. 자, LED가 직화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글로벌 디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LED가 밝기가 조절되는 면적이 큰 거죠. 풀 어레이 로컬 디밍 보다 조밀하게 LED가 배열이 되어 있죠. 훨씬 많은 LED가 필요하고 부분 세밀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어레이 로컬 디밍. 이 대신에 이제 LED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자, 풀 어레이 로컬 디밍이 되겠고요. 자, 이 엣지라이트 방식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엣지라이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의 두께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직화형이 되면 이렇게 직화형이 되면 이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면으로 봤을 때 여기 LED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그리고 앞에 확산판이라든지 이런 게 위치하면서 두께가 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얇게 하고자 할 때는 H라이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측면에서. 그래서 도광판이 이렇게 있고, 그 가장자리에 LED가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LED에서 빛이 도광판으로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H라이트 방식입니다. 이게 두께를 얇게 할 수가 있어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가도 좀 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로컬 디밍을 세밀하게 하기는 어렵겠죠. 한 줄씩 하게 됩니다. 한 줄씩. 자, 이런 경우는 양쪽에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 부분 따로따로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ED가 한쪽만 붙어 있을 경우, 여기 1D 로컬 디밍이라고 되어 있죠. H라이트 방식이 되면 이 화면에 다 대응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쪽만 LED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검은색 영역이 많죠. 검은색으로. 자, 이런 데는 좀 비교적 밝습니다. 밝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로컬 디밍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1.5D 로컬 디밍. 양쪽에 LED가 배열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양쪽으로 LED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경우는, 자, 위쪽 반 아래쪽 반 나누어서 밝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위쪽은 밝지만 아래쪽은 어둡죠. 그래서 위쪽은 밝게 LED가 있을 테니까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는 어둡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5D 로컬 디밍이 되겠고요. 자, 2D 로컬 디밍 혹은 풀 어레이 로컬 디밍, FALD 풀 어레이 로컬 디밍. LED가 직화형으로 쭉 배열되어 있으니까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하는 영역을 밝기를 일일이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화질로 본다면 이 2D 혹은 풀 어레이 로컬 디밍이 가장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2D 풀 어레이 로컬 디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LED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색깔까지 맞추어서 조절하는 로컬 디밍입니다. 어드밴스 로컬 디밍. 위에 건 화면을 나타내는 거죠. 화면. 아래쪽은 BLU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있는 영역은 빨간색만 켜고 노란색이 있는 영역은 노란색이 되도록 BLU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R인 경우에는 빨간색이 있을 경우는 G하고 B를 다 오프시키면 됩니다. 블랙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비 전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란색일 경우는 블루만 켜고 빨간색과 녹색은 꺼버리면 됩니다. 밝기를 조절하고자 할 때는 이 RGB를 다 켠 상태에서 밝기를 조절하게 돼서 R과 G도 켜져야 되죠. 그렇지만 이 어드밴스 로컬 디밍에서는, 자, 파란색에서는 다른 색깔의 빛은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비 전력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색재현율이 증가하게 되고 컨트라스트 레이쇼는 물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컨벤셔널 로컬 디밍, 일반적인 로컬 디밍, 밝기만 조절하는 로컬 디밍의 화면입니다. 소비 전력이 나와 있네요. 202.1W. 자, 어드밴스 로컬 디밍, 색상까지 맞추어서 조절하는 경우는 소비 전력이 훨씬 더 줄었습니다. 134.5W. 색상도 더 선명해지고 충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로컬 디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컬 디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상에 관련돼서는 필드 시퀀셜 컬러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LCD의 화소는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 화소 하나는 정사각형입니다. 한 화소가 3등분이 돼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세 개의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라이트에서 흰색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LCD를 액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컬러 필터를 거치고 편광판을 통과하게 되죠.
이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인 경우에는 빨간색만 통과를 하는 것이죠. 그린하고 블루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린하고 블루는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자, 녹색 마찬가지죠. 녹색의 경우에는 녹색만 통과를 하게 되고 빨간색 R과 블루는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 파란색의 경우는 파란색 블루만 통과하게 되고 R과 G는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색상을 구현하게 되는데 이 컬러 필터는 투과 효율이 낮습니다. 30 내지 40% 정도의 투과율, 반이 채 안 되죠. 그래서 컬러 필터는 빛의 손실이 꽤 큰 편이죠. 그래서 이러한 컬러 필터를 없앨 수 있다면 투과 효율을 아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필터를 없앤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화소 RGB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화소의 모양도 이렇게 한 개의 화소만 있습니다. 컬러 필터가 없으니까 투과 효율은 매우 향상이 됩니다. 색깔을 구현하는 방법은 백라이트, 광원의 색깔을 조절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빨간색만 켭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은 끄고 녹색만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녹색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이어서 파란색 빛을 보내게 되면 파란색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빨간색 화면 한 번, 녹색 화면 한 번, 파란색 화면 한 번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Field Sequential Color FSC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FSC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빨간색 화면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블루가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빨리 보내게 되면 사람은 요거를 혼합색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SC를 하게 되면 이 컬러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감소합니다. 즉 투과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좀 어둡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러 필터가 없어서 밝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투과율이 증가하는 거죠. 더구나 이 컬러 필터 재료는 비싼 재료입니다. 컬러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재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 필터 공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도 필요가 없죠. 여러 가지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컬러 필터에 의한 손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개구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3개씩 화소를 만들게 되면 여기 배선도 다 들어가야 되고 이 개구율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화소가 커지면 개구율이 커지게 됩니다. 개구율이 커지면 빛의 투과 효율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필드 시퀀셜 컬러는 비용이라든지 밝기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재료비를 한번 분석한 그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삼성에서 발표했던 것이죠. 좀 오래됐습니다만 삼성은 컬러 필터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컬러 필터리스. 컬러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컬러를 표시했다. 필드 시퀀셜 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컬러 필터의 재료비죠. 컬러 필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32인치 재료의 원가 분석입니다. 원가 분석. R&D의 5% 등등. 그 다음에 재료비가 한 62% 정도 돼 있네요. 63%. 반 이상 재료비고, 이 재료비 중에서도 여기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거 보이죠? 자, 요게 컬러 필터입니다. 컬러 필터. 그래서 이제 재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는데, 자, LCD가 처음에 이렇게 빨간색 화면이 돼야 되는데, 자, 빨간색에 해당되는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초에 60번 장면이 바뀐다고 하면, 자, 60분의 1초 안에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액정의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화면을 변환시키고 빨간색 빛을 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신호를 집어넣는 동안에는 백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일단 신호를 다 집어넣고 액정이 반응을 하면
빨간색을 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 시간 이내에 액정이 다 동작해야 되니까 액정의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Hz면 16ms 정도, 16 내지 17ms 한 프레임 타이밍이 되는데 그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문제는 RGB 3개가 되니까 3으로 나누어 보면 5 내지 6ms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5 내지 6ms. 예를 들어서 5ms 안에 빨간색이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5ms 안에서 처음에 액정을 동작시켜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액정이 다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액정의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빛을 켜놓은 거죠. 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액정은 온도가 내려가면 응답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당히 활용이 제한적인데, 지금은 뭐 FSC로 해서 제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로 또 바뀌어가고 있죠. OLED가 되면 자발광이니까 그냥 빛을 껐다 켰다 하면서 동작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필드 시퀀셜 컬러를 적용하는 제품 중에는 이 DMD를 이용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DMD는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죠. 미러가 움직입니다. 자, 요거죠. 자, 요 미러가 각도를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빛이 들어왔을 때 반사되는 각도가 변화가 돼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자, TI가 DLP,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고, 1970년대부터 꾸준히 개발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시장에 침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DLP도 보면, 자, 요게 DLP 어레이가 있는 화면입니다. 아주 작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요거는 프로젝션 렌즈입니다. 프로젝션 렌즈. 자, 요게 램프죠. 자, 여기에 있는 건 회전을 하는데 칼라 휠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라 휠. 이게 돌아가게 되면 통과하는 빛은 RGB가 순서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색이 반사되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이 반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색깔이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구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크린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필드 시퀀셜 컬러가 되겠죠. 이러한 필드 시퀀셜 컬러의 문제점은 컬러 브레이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러 브레이크업. 자, 정지 영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흰색의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정지 영상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물체의 가장자리로 무지개 색깔 같은 것이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색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RGB를 순차적으로 동작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체가 움직일 때 처음에 R 화면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G 화면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블루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R 화면이 켜진 다음에 블루 화면이 켜질 때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린이 되고, 여기는 빨간색밖에 안 켜진 셈이죠. 자, 그 다음에 블루 때도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자, 여기만 블루가 켜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공통되는 영역, 여기만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흰색으로 보이고, 이쪽은 빨간색, 여기는 녹색하고 빨간색 합,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색상이 보이게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컬러 브레이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걸 최소화하는 방법은 프레임 프리퀀시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화면을 좀 더 빨리 장면 전환하는 거죠. 60Hz가 아니라 180Hz 혹은 240Hz 등등 보다 고속으로 프레임을 바꿔주게 되면 이동거리가 짧아지게 되니까 한 화면당 컬러 브레이크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단판식이 아니고 3판식 이렇게 패널을 3개 쓰면 컬러 브레이크업은 생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3개의 색깔이 동시에 한 프레임에서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컬러 브레이크업이 생기지 않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3개가 동시에 옮겨가기 때문에 RGB가 동시에 옮겨가기 때문에
칼라 브레이크업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칼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